안녕하세요. 재밌는 역사TV 제역사TV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백제 요서 경략설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조금 올린 적이 있었지만 조금 내용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세 가지 챕터 정도로 조금 구분을 해서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면서 그 신빙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챕터, 왜 남중국 사서에만 백제의 요서 경략설이 기록되어서 전해지는 것일까요? 자, 백제의 요서 경략설에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의존하는 기록은 바로 남중국, 즉 중국 남조의 기록입니다. 자, 여러 가지 기록이 존재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기록은 무엇일까요? 바로 남중국의 송서의 기록에 보면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하니 백제가 진평군, 진평현의 통치기구를 설치하였다라는 기록이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양서 백제전에도 역시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하니 백제가 요서, 진평 2군을 차지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기록과 더불어서 남제서의 기록이 이제 백제의 요서 경략설에서 또 하나의 근거가 되는 기록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 남제서의 기록은 이것입니다. 부기가 기병을 이끌고 백제를 공격하였는데 당시 백제왕인 모대, 즉 동성왕이 여러 사람들을 보내서 부기의 기병으로 쳐들어온 그 부기의 군대를 막았다. 즉 물리쳤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기록. 여기서 이제 부기는 고구려 당시 요서 접경 지역에 있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서쪽에 있었던 나라인데 그 나라가 백제를 기병으로서 치려면 요서에 백제가 있어야만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일단 한번 보면 바다를 건넜다는 기록도 존재하지 않고요. 그 남제서의 기록에는 또 기병으로서 쳐들어왔다는 것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육지에서 그대로 쳤다. 즉 이거는 요서에 있는 백제를 친 결과물이다. 그 기록이다라고 그 백제의 요서 경략설을 호의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할 점은 왜 남중국 사서에만 존재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요서 지역은 북중국의 접경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다른 나라가 접경 지역을 차지했다라고 한다면 북중국의 사서에 기록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왜냐? 이해관계가 부딪히니까요. 접경 지역에 다른 나라가 무언가의 영토를 차지했다. 그거를 북중국이 몰랐을 리 없죠. 하지만 북중국에 이런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데 왜 굳이 남중국의 기록에만 등장하게 될까요? 자,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기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백제 무령왕이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면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고구려를 크게 격파하였다고 자랑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게 양직공도의 백제 사신도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백제 사신이 주장한 바를 양나라가 어떤 의심도 없이 그대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무령왕 때 실제로 백제가 고구려를 격파한 일이 있을까요? 삼국사기의 기록에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무령왕 3년 말갈이 침입하여 마수책을 소각하다. 무령왕 6년 말갈이 침입하여 고목성을 함락시키다. 그리고 무령왕 12년 고구려가 가불성을 빼앗은 뒤 원산성을 공격하여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서 돌아갔다. 그런데 이 가불성의 기록에는 무령왕이 어떤 그 조치를 통해서 그 고구려의 침략을 막은 것에 대한 기록으로 끝이 나긴 합니다. 그런데 그 빼앗긴 성을 다시 되찾았다는 얘기는 기록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 빼앗은 성을 다시 되찾지는 못했었던 것 같고 이 가불성과 원산성을 고구려한테 함락당하고 난 뒤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고구려를 막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삼국사기의 기록 그리고 여러 사서에 봐도 무령왕 시기 백제가 고구려를 크게 격파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백제가 무령왕이 양나라한테 얘기한 거죠. 우리 고구려를 크게 격파하였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집중해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대상이 고구려라는 점 그리고 실제 있지도 않았던 허세라는 점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아까 송서, 양서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하니가 전제에 깔려 있죠. 자, 그런 얘기에 무령왕이 양나라에게 얘기할 때도 우린 고구려를 격파하였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처럼 백제는 고구려에게 4세기 이후부터는 뭐 우리는 뭐 형제 국가 이런 게 아니라 항쟁의 전면에 있었던 가장 라이벌이 되는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남중국에게 백제가 사신을 보낼 때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한 시점은 광개토대왕 즈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5세기 초반 무렵. 자, 그때 그걸 전후해서 백제가 고구려의 요동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남중국에 우리는 요서를 차지했다.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허세를 부렸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백제 무령왕도 그렇게 했었고요. 자, 그렇다 보니 남중국에게 허세로 말한 기록이 송서를 거쳐 양서 그대로 전해지게 되었다는 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는 걸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얘기가 만약에 허세라고 한다면 남제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북이와 백제의 전투 역시 없었던 허상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까지도 이야기 드립니다. 자, 이 요서 지역에 있었다는 백제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다른 챕터에서도 검토가 가능하니까 이번 챕터에서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를 한번 보면 방금 얘기했던 북이와의 전투. 자, 이게 만약에 사실인지 아닌지, 즉 북이의 군대, 기병을 굉장히 크게 물리쳤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뭐 역사를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당시에 굉장히 강한 패권을 쥐고 있었던, 뭐 통일을 이루진 못했지만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북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북이의 군대를 백제가 막았을 정도의 백제 국력이 되어져 있었는지, 이걸 이제 당시 동성왕 시기의 여러 기록을 살펴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성왕에 대한 기록인데요. 동성왕 당시. 자, 동성왕이 집권하고 있었던 482년, 역시나 말갈이 백제의 한산성을 공격했는데 함락되고 말고 300여호를 포로로 잡아가기도 합니다. 1호가 4명 정도의 가족 구성원이라고 만약에 생각했을 때 1200여 명 정도가 끌려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491년 그리고 499년 각각 굉장히 백제의 기근이 심했었던 것 같은데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백제인들이 신라와 고구려로 각각 도망하여 갔다라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자, 이런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 491년이라는 시점은 아까 남제서에 나와 있는 동성왕이 북이의 기병을 막았다고 하는 단 1년 후가 되고요. 그리고 그 8년 전에 482년에 말갈이 쳐들어왔는데 막지 못하고 한산성이 함락되고 말아요. 자, 어쨌든 같은 해가 아니기 때문에 뭐 482년에서 490년 사이에 국력이 강해지고 그 다음에 기근이 심해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점도 저도 뭐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실제적으로 기록으로 나와 있지 않는 팩트를 뭉개버릴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그 뒤에도 고구려의 침략을 이겨내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자, 고구려가 495년에 백제 치양성을 포위했습니다. 이때도 역시나 동성왕 시절인데 치양성을 포위하니까 신라의 구원을 받고 위기를 벗어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백제 당시 동성왕의 국력, 여러분들은 어떻게 조금 판단을 하시나요? 자, 또 하나 이제 뭐 국력이라고 해서 이제 뭐 기근이 심했다고 하는 경제적인 입장도 한번 살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바로 백제 당시 왕권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백제는 475년 고구려 장수왕이 한성을 함락시키고 난 이후 그때 죽었던 백제왕 부여경, 즉 계로왕의 아들 문주가 웅진으로 천도하면서 굉장히 왕권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 문주 역시 해구라는 귀족의 난으로 피살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얘기했던 중흥을 이끌려고 했었던 모습으로 비춰주는 이 동성왕 역시 백가라는 인물의 반란으로 피살당하게 됩니다. 내부의 전란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었던 나라, 475년 웅진으로 천도하고 난 이후 굉장히 약해진 왕권이 약해진다는 얘기는 군사의 결속력도 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난 거겠죠. 이런 중앙 집권력도 크게 흔들렸던 백제 동성왕 당시, 웅진 시기 초반 당시 과연 백제는 요서를 경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을까요? 또 북위의 군대를 490년경에 막을 수 있는 국력 또한 가지고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챕터 세 번째. 이 점은 이제 뭐 북위, 여기 이제 백제 요서 경략과 관련돼서 흔히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관점을 한번 찾아보다가 이 관점도 한번 제시하면 흥미로울 수 있겠다. 어쨌든 당대의 이야기니까. 자, 제가 제시해드릴 얘기는 바로 광개토대왕 비문에 왜 요서 백제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자, 광개토대왕은 즉위하자마자 392년부터 396년까지 지속적으로 백제를 공략했고 한강 이북까지 지역 진출하면서 굉장히 많은 성을 공파했음은 물론 당시 백제 왕에게 영원히 노객이 되겠다, 즉 고구려 왕의 노객이 되겠다고 맹세까지 받을 정도로 백제를 굉장히 크게 압박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400년 신라 구원전을 거쳐 401년부터 404년 사이 후연이라는 나라와 함께 요동지역을 놓고 격전을 벌이고 결국 요동지역까지 확보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후연이라는 나라는 요동을 두고 경쟁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요서지역에 있었던 나라예요. 실체적으로 보면 당시에는 요서에는 후연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굉장히 옳습니다. 만약에 후연이라는 나라가 고구려와 요동을 놓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었다면 이미 4, 5년 전에 고구려에게 굉장히 큰 굴욕을 당했던 백제가 요서에 만약에 있었다면 후연을 도와줄 수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유인즉 간단합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장수왕 때 계로왕이 죽기 3년 전 472년에 백제 계로왕은 북위에 국서를 보내게 되죠. 고구려를 협공하자는 의미로. 자, 그런데 그런 모습까지 보였던 백제가 요동을 놓고 후연과 격전을 벌이는 고구려를 후연을 돕지 않은 것도 이상한 점은 물론 또 그 요동을 놓고 접전을 벌였다는 것만 봐도 요서 지역에는 후연이란 나라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그래요, 국력이 어떻게 굉장히 쇠퇴해서 후연을 돕지 않았다, 그래서 기록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해한다 해도 요동까지 차지한 고구려가 후연과의 공방전까지 벌이고 북방의 여러 민족, 비려, 숙신부족까지 이렇게 장악했던, 정벌했던 광개토대왕이 왜 바로 접경지역이었던 요서의 백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을까요? 만약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요서 지역에 만약에 백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광개토대왕은 백제의 중심부까지 압박을 들어갔었고 백제 왕에게 노객이 되겠다는 맹세를 받았기 때문에 요서를 공략하기엔 굉장히 안성맞춤의 타이밍이었죠. 하지만 그 당시 요서에는 후연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백제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크게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에 요서의 백제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가능성,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해 봤어요. 당시 이제 첫 번째, 왜 남중국 사서에만 집중되어져 있는가?
무령왕의 실제 사례를 통한 백제의 허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해 드렸고, 두 번째, 이제 당시 동성왕 그리고 웅진천도 이후에 백제의 국력, 바로 요서를 경략할 수 있었을지, 또 북위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국력은 존재했을지에 대해서 그 전후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 드렸고요. 마지막 관점으로는 광개토대왕이 북방을 경략하면서 요동을 확보하던 그 시점, 왜 백제에 대한 이런 방구도 없었는지에 대한 그런 시점으로 한번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일단은 저는 당연히 저도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이고 앞으로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요서에 백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현재에 나와 있는 모든 가능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요서의 백제가 교류로서 진출할 수 있었다고는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아주 작은 거점을 조금 마련해놓고 교류를 했다 정도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 넓은 군이라는 형태까지 경략하면서 그 지역을 점령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살짝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제 역사적인 그런 의견이다라는 걸 이야기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오늘 백제의 요서 경략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해석 역시도 여러분들이 하시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백제의 요서 경략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그 주제로 한번 찾아볼 생각인데, 뭐 일종의 그 역사 속에서 약간 이랬는지 저랬는지에 대한 미스테리와 관련된 그런 컨텐츠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 드릴 이제 컨텐츠의 주제는 선화공주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 관점과 기록 그리고 그 해석을 한번 살펴보면서 선화공주가 실존했었던 인물이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보는 그런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